텅 비어있는 것은 하늘이다. 그러므로 우물과 구덩이의 공간이나 병과 항아리 공간 또한 하늘이다. 무릇 바람이나 구름 따위는 모두 텅 비어있는 것에서 나왔으므로 도라고 이른다. 그러나 실제로는 땅의 기가 증발하여 생긴 것이지 하늘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안녕하세요. 감성편지의 김다원입니다. 겨울이 깊을수록 봄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추위에 떨다 보니 봄이 아주 먼 듯이 느껴집니다. 불화하고 갈라져 각자 큰 소리를 내는 지금 우리나라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홍대영이 쓴 의산문답을 소개합니다. 조선 후기 과학사상가이며 실학자인 그가 변화하지 않는 사회를 보며 쓴 책입니다. 개혁을 꿈꾼 어느 과학사상가의 고뇌를 찾아서. 의산문답은 우리나라에서 지동서를 최초로 주장한 홍대영이 저술하였다. 홍대영은 북학파 실학자로서 당시 18세기의 조선 사회의 문제를 새로운 기술과 사상을 받아들여 해결하고자 한 인물이다. 그는 12살부터 10여 년을 석실서원에서 김원행을 스승으로 모시고 교육을 받았다. 당시 노론이었던 김원행은 인성과 물성이 같다는 낙론의 입장에 서 있었기에 그의 영향을 받은 홍대영은 사람에게 집중되었던 성리학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자연에 관심을 갖고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특히 홍대영의 사상이 크게 진전되는 계기는 35살 때 그의 숙부 홍억이 동지사로 북경에 갈 때 자제군관으로 추천되어 함께 갔을 때였다. 그는 다음해 봄까지 북경에 머물면서 새로운 문물을 직접 보고 서양의 선교사들을 만나면서 서양 과학에 대해 더욱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의산문답은 그의 자연과학 사상을 가장 잘 알려주는 글이다. 의산문답은 홍대영이 북경에 다녀온 후에 쓴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언제 저술한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의산문답은 가상인물인 허자와 실옹, 즉 두 사람이 서로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허자는 당시의 전통적이고 세속적인 학문에 얽매여 있는 성리학자를 대표하고, 실옹은 청나라와 서구의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인 실학자를 대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의산문답에서 홍대영은 성리학의 거짓된 예의와 학문적 한계를 지적하고 인간과 만물에 대한 의견, 천문지리와 천체의 운행, 중국 중심의 화이관 문제점 등을 말하고 있다. 먼저 성리학의 거짓된 예의와 학문적 한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실옹은 허자에게 겸손함을 꾸며서 거짓 공손으로 스스로를 현자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도 얼굴과 음성만으로 현자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마음이 헛되고 몸가짐이 헛되면 모든 일이 헛되어 결국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또한 유학자들이 공자의 업적을 높이면서 그의 진리는 잊었고 공자의 말을 익히면서도 그 본인은 잃어버렸다고 하였다. 올바른 학문을 붙잡으려는 것도 실상은 자랑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사악한 학설을 물리치려는 것도 실상은 이기려는 마음에서 나왔다고 하였다. 또한 어짐으로 세상을 구하려는 것도 실상은 권력을 유지하려는 마음에서 나왔고 명철함으로 몸을 보존하려는 것도 실상은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았다. 이와 같은 실용의 이야기 속에서 홍대영은 당시 성리학의 거짓된 예의와
학문적 한계로 인해 성리학이 이미 진실함을 잃었으며 성리학자들은 이기심과 권력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패막이로 성리학을 내세우고 있음을 지적했다. 결국 그는 성리학이 다양한 비판을 수용하고 새롭게 변화하지 않는 한 더 이상 조선 사회를 지탱하는 사상적 기반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인간과 만물에 대한 서술을 보면 홍대용의 사상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허자는 천지간의 생물 중에는 오직 사람만이 귀하다고 보았다. 짐승과 초목은 지혜와 깨달음도 없고 예법과 의리도 없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귀하고 초목은 짐승보다 천하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실용은 오륜등은 사람의 예의이고 떼를 지어 다니면서 서로 불러 먹이는 것은 짐승의 예의이며 여러 줄기가 하나로 뭉쳐서 잎이 무성한 것은 초목의 예의라고 하였다. 따라서 사람의 입장에서 만물을 보면 사람이 귀하고 만물이 천하지만 만물의 입장에서 사람을 보면 만물이 귀하고 사람이 천한 것이 된다는 것이었다. 결국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나 만물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인물균 사상으로 보았다. 홍대용은 사람을 동물, 식물과 비교할 때 판단의 기준이 사람이 아닌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과 동물, 식물이 다 같다는 것이다. 이러한 홍대용의 생각은 만물의 이치를 파악함에 있어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사람도 자연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한 것인데, 이런 이치로 본다면 사람은 모두 평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 즉 홍대용은 조선사회의 신분제도에 대해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의산문답은 천체와 만물, 자연의 이치를 과학적으로 언급하면서 한편으로는 변화하는 시대에 필요한 사상적 토대를 마련해주는 홍대용의 고뇌의 산물이다. 성리학이 학문의 본질에서 벗어났고 더 이상 현실을 이끌 수 있는 힘이 없기에 성리학과는 다른 자신의 생각을 조목별로 이야기하고 있다. 즉 성리학이 사람 중심인데 반하여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나 동물, 식물이 다를 것 없다는 점, 지구는 둥글고 자전한다는 점,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는 점, 상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문화적으로도 중국의 문화가 우수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이다. 홍대용의 의산문답은 자연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성리학적 사상이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조선의 지식인들이 새로운 문물을 사상적 충돌 없이 받아들여 이용 후생적인 방법으로 조선 사회의 문제점을 개혁하고자 했던 고뇌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강한 나라의 정책에 따라 세계가 흔들리는 국제 정세와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정쟁을 일삼는 정치권을 보는 지금, 홍대용, 그의 외침이 더 크게 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